근데 가입자들이 그 항상 망설이는 이유가 말씀하셨다시피 네. 이 집값 상승이 되는데 집값의 상승 속도가 이제 훨씬 빠르지 않냐. 그래서 많이들 이제 이걸 하면 손해고 손해니까 정부가 다 계산을 해가지고 이걸 자꾸 권유하는 거다. 자기들은 다 계산 끝나니까 물가 상승률 계산해 보니까 아 이게 주택연금을 줘도 정부 입장에 남는 거네.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. 어떠세요? 근데 이거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네네. 사실 이게 주택연금의 그 설계 모형이 있어요. 네네네. 그 모형을 보면 네. 그 가입하는 사람의 그 보증료라든가 네. 그 이자 네. 그 모든 합이 뭐하고 같으냐면 네. 혜택 받는 사람의 주택연금 가입자의 혜택이다 이거죠. 가입자의 부담이 네. 그것으로 또 다른 가입자가 혜택을 입는 거예요. 그게 무슨 얘기냐면 네. 좀 이해가십니까? 아니 다른 가입자가 왜 혜택을 보죠? 그게? 아니 그러니까 나는 뭐 많이 내고 초기 네. 비용도 뭐 크고 그쵸. 뭐 네. 집값이 올라도 더 많이도 안 네. 주고 그러는데 네. 아 근데 어떤 사람은 또 혜택을 죽을 때까지 받거든요. 100세 이상 살고. 그렇죠. 근데 그거 다 가입자가 받는 거예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은 내고 한 사람은 받는다 이거예요. 네. 그러니까 그 안에서 네. 이게 어떻게 보면 상부상조의 정신이 그 안에 있는 거죠. 아, 그러니까 그 주택연금 가입자들 사이에서 예. 돌아가는 이제 예, 시스템인데 예, 예. 그 안에 그게 플러스 마이너스 그렇죠. 하면 그게 된다. 똔똔 뭐 이게 좀 이런 말 써도 되는지 네. 모르겠어요. 똔똔입니다. 아. 그래서 네. 많은 사람들이 이게 뭐 이거 저 은행하고 뭐 짜고 치는 거 네. 아니냐 뭐 네. 이런 그 그쵸. 얘기들도 네, 해요. 많이 심지어는 합니다, 이거는. 그런데 아니거든요. 음. 실제로는 이거 네. 자기가 내고 네. 남한테 혜택을 주는 거예요. 그 다 그 가입한 사람들 안에서 구조가 끝나게 돼 있어요. 실제로 그러면은 그 이제 수급을 받는 입장에서 음. 손해라는 생각은 전혀 없으세요? 지금 사실은 아 저요. 거의 3년 동안 말 그대로 급등을 했잖아요, 아파트. 아, 값이. 근데 내가 아까 맨 처음에 말했잖아요. 네. 상실감은 저도 네. 있었어요. 네. 그런데 네. 이제 한 1년 동안에 이거 주택연금을 계속 그 유튜브로 네. 방송을 하다 보니까 그 네. 내용을 깊이 들어가야 네. 되잖아요. 그래서 그렇죠, 예. 알아보니까 네. 이렇게 뭐 좋은 점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. 그렇죠, 그래서 그렇죠. 아니 저는 뭐 지금 이거 엄청 이건 주택연금이 좋은 거다. 어. 그리고 절대 손해가 아니고 네. 주택연금은 이 비즈니스로 하는 게 아니에요. 상부상조예요. 가입하는 사람이 네. 부담한 걸로 네. 또 다른 가입자가 혜택을 받는 거다. 아.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네. 이게 주택연금이 이게 참 저는 그 단점이 없다니까요. 이 주택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이제 부모님들이 예. 자식한테 물려주는 경향이 좀 있어가지고 예. 이 주택연금을 가입할 때 단순히 그 당사자인 부모님들끼리 상의한 게 아니고 네. 자식들한테도 이제 같이 논의를 하거나 그렇죠, 결정을 상의를 하게 되잖아요. 예, 그래서 그때 이제 가족 구성원분들의 반응은 아, 어떠셨어요? 예. 그래서 사실 모든 일에는 사실 그 소통이 좀 필요한데 네, 그쵸. 그 단독적으로 하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면 그 심각해지는 게 그건데 네. 그래서 저희도 애들 딸이 제가 둘이거든요. 네. 근데 이제 사이들 다 해가지고 네. 다 불렀어요. 모아놓고 이제 네. 얘기를 했죠. 그래서 아빠가 이번에 그 주택연금 가입하려고 그러는데 네. 어떠냐 그랬더니 네. 아니 사실 얘네들이 내가 그 택시 운전을 할 때는 다 반대했거든요. 아이고 위험한데 그거 왜 하냐. 네. 그랬는데 의외로 네. 다 이 주택연금은 다 오. 그 찬성을 하는 거예요. 그 가만 생각해 보니까 네. 애들이 다 잘 살고 있어요. 아. 주택을 이미 장만을 네. 했어요. 다 딸들 뭐 참 어렵게 컸지만 네. 다 그래도 좋은 사이들 만나서 네. 우리 큰 딸은 지금 간호사인데 네. 그 신영통에 살고 있고 네. 그다음에 우리 작은 딸은 이 판교에 살고 네. 있고요. 네. 저희는 지금 기흥역에 살고 네. 있어요. 그래서 그냥 뭐 왔다 갔다 해요. 그냥 네. 쉽게 그러면서 애들 봐주고 지금도 그러고 있죠. 적극적으로 이제 지지를 얻으셨네요. 네, 그럼요. 네. 요즘에 진짜 뭐 한 3년, 5년 사이에 아파트 값이 정말 급등했잖아요. 네네. 그럼 이거 손해인 거, 아무리 생각해도 손해일 것 같아. 이거 무조건 손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많을 텐데, 그분들께 혹시 해주시고 말씀 있으신가요? 근데 저는 이거 각자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왜냐하면 최근에 그 주택 가격이 급상승해서 가입도 늘어나고 해지도 늘어났다고 그래요. 그럼 이건 뭔 얘기냐 하면 호불호가 있다는 거죠. 그 좋아하는 사람은 집값이 상승됐으니까
내가 받는 연금액이 높아진 거예요. 그러니까 가입을 안 하던 사람들이 가입을 많이 하는 거예요. 그렇죠. 그런데 반대로 또 네. 한편 이게 뭐 지금 뭐 한 10년 됐는데 집값이 뭐 옛날보다 막 2배, 3배 올랐는데 그렇죠. 이거 주택연금이 똑같아. 그래서 이런 사람은 지금 이게 상실감이 사실 큰 거죠. 그리고 말한 대로 이제 해지를 생각을 하는데 네. 제가 보기에는 아까 수차 얘기했지만 해지할 필요가 없고 네. 갈아타기를 하시면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이게 네. 가입을 하시는 분들은 야 이거 이제 부동산 고점 왔다 해서 가입을 하시는 거고, 해지하시는 분은 네. 야, 10년 전에 내가 이때 가입을 해놨는데 지금 막 거의 뭐 2배가 올랐네. 야, 해지하겠다 이렇게 해지를 하는 거군요. 그렇죠. 그래서 그 참 누구라도 주택 그 가격이 피크일 때는 알 수가 없는 거죠. 그렇죠. 우리가 주택 매매할 때 보면 무릎에 사서 네, 어깨에 팔라고 그러죠. 이거 주택연금도 한 어깨일 때 파는 게, 가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, 지금 이거 몇 년 동안에 갑자기 그냥 막 주택 가격이 막 몇 억씩 뛰는 거예요. 서울 같은 경우에는 뭐 자고 나면 뭐 진짜 그럴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아까 말한 시가 9억 원이 금방 10억 넘고 막 이랬어요. 그래가지고 나 주택연금이 이제 가입을 했으면 곧 이제 해야지 이러고 있었는데 자고 나니까 바뀐 거예요. 가입이 안 되는 그래서 가입이 안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막 애타했었거든요. 근데 이번에 이제 작년에 그게 해제가 되면서 공시 가격이 9억으로 되니까 그때 그냥 그 밀려있던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가입을 했다고 합니다. 네. 그래서 사실 그 부정적인 생각이 많아지면 그 장점이 다 사라져요. 이 장점 얼마나 좋습니까? 근데 이 부정적인 거 감정이 나한테 들어오면 장점이 안 보이는 거예요. 그러니까 가입도 안 하게 되고 기피를 하고 그다음에 해지도 막 하게 되고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건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3억 정도가 오른다면 그때 한번 해지를 검토를 해보십시오. 뭐 물론 시뮬레이션 다 해봐야 돼요. 네네. 그리고 저희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알고 있죠. 주택연금 가입해서 해지를 하면 3년 후에나 다시 가입할 수 있다고 이렇게 듣는데 그 앞에는 뭐가 수식어가 하나 빠졌어요. 그 동일 주택으로.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내가 해지할 때는 그게 맞는 얘기예요. 3년 후에나 가입해야 돼요.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이사 가는 갈아타기는 되는 거예요. 그러면은 뭐 큰 집으로 가면 조금 그 차이만 거기에 대한 그 조정만 하면 되는 거예요. 그리고 담보 설정액만 조금 높이고 그리고 좀 작은 집으로 오히려 이사를 가게 되면 그 차익만큼 더 많은 차익만큼 내가 갖게 되는 거죠. 그래서 갈아타기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굉장히 좋은 겁니다. 근데 저도 사실 몰랐었어요. 그거를. 이거 뭐 해지하고 이거 하는 게 더 좋은 거 아니야? 그런데 이거 또 갈아타기 이사라고 그러면 자꾸 생각이 안 나는데 내가 갈아타기 하다 보니까 이거 갈아타기는 이거 좀 전략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. 그래서 내가 좀 아까 55세에 가입한 사람이 너무 작은 거예요. 3억짜리를 아까 60만 원, 60세에 60만 원인데 거기는 15만 원 곱하면 얼마예요? 3억짜리 집은 45만 원이네. 45만 원 받아. 그럼 45만 원 받고 주택연금 가입해가지고 뭐 하겠어요? 그러니까 뭐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참 굉장히 힘들겠어요인데 그래도 그 45만 원이 도움이 된다면 일단은 주택연금 들고 보는 거예요. 그리고 나는 계속해서 일을 그때 또 해야죠. 젊은 사람이니까 당연히. 그래서 뭐 저처럼 한 70대가 될 때까지 열심히 해가지고 계속 갈아타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. 그러면 갈아타기 할 때마다 내 연령이 10년 후에 내가 또 갈아탔잖아요. 그럼 내 나이가 10년 더 됐잖아요. 그럼 갈아타기 그때 하면 그만큼 득이 되는 거예요. 더 받는 거니까. 그래서 여러 가지 혜택이 많아요. 현재 200만 원 정도 이제 수령하시면서 그 주택연금에 대한 가족분들의 그 생각이나 뭐 이런 거 혹시 있을까요? 저희 아내가 아까 제일 좋아한다고 말했죠. 사실 저희 와이프는 전업주부예요. 아주 전형적인 전업주부라서 사실 결혼하기 전에는 병원 간호사 역할을 했었거든요. 근데 전혀 안 해요. 그냥 애들 봐주는 게 최고의 기쁨이라는 거예요. 그런데 제가 10여 년 사실
해외 나갔을 때 그 제 둘째 딸이 네. 해외 나간 다음에 열흘 후에 아기를 낳았어요. 아, 네. 그래서 참 우리 뭐 참 서운한 것도 많죠. 저한테 네. 서운하게 느끼는 건도. 네. 그런데도 지금도 그 뭐 수시로 밑반찬해서 오. 애들 집에 갖다 주고 뭐 양쪽에서 하나는 간호사고 또 하나는 또 뭐 강사 역할도 하고 네. 그래서 네. 집을 빌 때는 애들 또 가서 계속 봐주고 그래서 와이프가 그런 걸 참 좋아해요. 네. 그리고 손주들이 이제 저희 집이 그 기흥역이라서 에버랜드 가는 예. 그 뭐라지 그 기흥 라인, 예. 에버라인. 예, 에버라인 종점이에요. 네. 그래서 오, 여기 다 들려요. 그냥 우리 어. 그러면 애들이 오면은 할머니가 이제 용돈 주죠. 그쵸. 그다음에 친구들 데리고 오면 또 맛있는 거 사주죠. 네. 예. 그래서 뭐 애들도 참 좋아하고 그러네요, 진짜. 그다음에 큰 애네 뭐 보니까 텔레비도 뭐 좀 옛날 거 작은 거 썼었는데 뭐 네. 지금 간당간당한데네요. 그래가지고 그래? 그럼 그 요즘 뭐 65인치 텔레비 아주 좋은데 그거 하나 장만해 줄게 엄마가 네. 이래가지고 또 그것까지도 또 제안해 주고요. 아주 그 연금 뭐 지금 한 300만 원 정도 받지만 네. 그걸 다 계획적으로 다 이거 하니까 네. 돈도 쓱 쓰죠. 100만 원씩 네, 적금한다고 네, 그랬잖아요. 적금을 예. 네.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으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. 진짜 굉장히 예, 예. 평온한 삶을 되게 네네네. 사시는.